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세종 FM 98.9MHz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상상.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속 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선곡 후에 알게 되었는데 선우정아의 상상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였어요. 우영우가 사건을 만나고 환상적인 해결 방법이 떠오르며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우영우 뒤로 고래가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상상하는 환상적인 그림책과 함께하고 싶은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미니미 김미니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이불 삼아 멍 때리기에 딱 좋은 이 계절에 어울리는 그림책으로 떠나고 싶은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도토리 현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방송이 좀 아쉬워서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으며 틈틈이 캐렌시아를 찾아보며 한 달을 빠르게 달려왔어요. 도토리님은 어찌 보내셨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난 방송 미니미님이 소개해준 그림책 틀려도 괜찮아
다다다 다른별 학교 덕분에 신학기를 가볍게 시작하는 두 아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보냈네요. 응원 덕분에 신학기를 시작한 아이들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상담 기법 중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만약이라는 말을 이용하는데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의 기분을 추측해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린 그림책을 읽으며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만약에 내가 주인공 옆에 있게 된다면,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등등등 이런 질문들을 그림책을 읽고 많이들 나누기도 하죠. 그쵸. 그림책에서는 만약이라는 말로 유쾌하고 상쾌한 기분을 맛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만약에 알라딘의 요술램피가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에요. 네, 그쵸. 저는 만약에 내가 투명인간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과 말로를 하며 즐거웠던 시간들도 기억이 나요. 네, 만약이라는 말이 없다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그림책의 주제가 상상과 모험의 힘이잖아요. 이부 그림책의 원서에 실린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하면요. 상상은 우리가 결코 해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종종 데려가 준다. 상상 없이는 그 어떤 곳도 갈 수 없다. 이런 상상은 만약에 땡땡땡으로 시작되는 궁금증으로 시작되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았을 때 그 알을 바탕으로 더 큰 상상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야기 세상으로 가는 마술 크레파스가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마술 연필이 생각나지만 상상과 모험하며 미니미는 글 없는 그림책인 웅진주니어 출판의 에렌 베커 머나먼 여행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알죠. 2014년 칼디콧 아너 수상작으로 머나먼 여행과 후속으로 끝없는 여행, 비밀의 문 이렇게 3권의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먼저 표지를 보면 빨간색 크레파스를 움켜쥔 여자아이가 빨간 배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표지의 제목색도 더불어 빨간색이네요.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어지는데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자아이가 계단에 앉아 빨간 킥보드를 바라보고 있어요. 집 안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엄마가 전화통화를 하며 요리를 하고 있고 아빠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네요.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여자아이 온몸으로 심심해를 외치고 있어요. 길 건너 맞은편에는 보라색 크레파스를 가진 아이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 있고요. 마치 하늘에 날아가는 보라색 새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보여요. 저 멀리 보라색 새가 날고 있어요. 심심해 보이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장면이네요. 그쵸, 놀아주고 싶어요. 아이는 심심해서 집으로 들어가 엄마에게는 빨간 킥보드를 같이 타자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아빠에게는 빨간 연달리기를, 언니에게는 빨간 농구공을 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지만 결국 방에 고양이와 홀로 남게 되어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네, 외로워 보이는데 잘 보면 고양이가 그 누워있던 자리에 나가면서 빨간색 크레파스를 놓고 가네요. 그러고 보니 고양이가 이렇게 준 선물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요. 표지에도 제목이 빨간색, 아이가 타고 가던 배도 면지에도 빨간색으로 군데군데 있는 거 보니 빨간색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봐도 좋을 듯 싶은데요. 고양이가 준 선물, 운명처럼 만난 빨간 크레파스를 집어든 아이는 벽에 빨간색 문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세계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는 망설임 없이 들어가요. 네,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이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다음 장으로 우리 얼른 넘겨보고 싶어져요. 주인공은 이제 고풍스러운 가로등과 전등으로 반짝이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평온한 숲이라서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네, 알전구의 노란 불빛으로 둘러싼 숲이 아늑하고 신비로워 보여요. 도심에서 지내다 이런 곳을 만난다 생각하면 나의 캐렌샤를 만난 듯 반가워서 신나게 마구마구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기도 빨간 크레파스가 있다면 쓱쓱쓱 싹싹싹. 쓱쓱쓱 싹싹싹 같이 신나게 달려가 볼까요? 네. 그런데 달님도 잠시 물가에 다다랐어요. 어쩌죠? 어쩌긴요. 우리 주인공에게는 마술 크레파스가 있잖아요. 그래야죠. 뭐든지 그리기만 하면 나오는 요술 크레파스. 빨간 크레파스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잠수함? 배? 모터보트? 징검다리? 근데 살짝 아쉬운 건 빨간 크레파스로 그리는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나왔다면 그랬으면 상상해보는 시간이 조금은 주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요. 다음 페이지에 큰 여지를 담아두겠지 싶어지는데 그 심심한 아이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의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그림책 머나먼 여행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니 그 빨간 크레파스가 그 심심한 아이의 또 다른 친구였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또 크레파스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심심함도 인간의 본성이겠죠? 네. 아이의 친구와의 놀이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책으로 이어갈게요. 예윤슬이 나만 심심해. 세상은 넓은데 난 왜 집콕중 하늘은 파란데 난 왜 형광등 비치지? 눕고 먹고 자기만 하는 내 일상 늘어가는 몸무게 올라가는 숫자 사실 너도 공감하고 있잖아 이 노래 들으면서 웃고 있잖아 맞아 나 심심해서 이러고 있어 그치 너도 심심하지 제발 누가 나 좀 꺼내줘 답답한 방에서 내보내줘 살려주세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죠 의미 없는 시간들만 가득해서 넘쳐나 똑같은 일상에 바뀌는 건 내 저녁 메뉴 오늘도 뭘 먹어볼까 난 고민해 지루한 일상에 바뀌는 건 내 다이어리 일기와 날 향한 이모티콘 사실 너도 공감하고 있잖아 이 노래 들으면서 웃고 있잖아 맞아 나 답답해서 이러고 있어 그치 너도 답답하지 제발 누가 나 좀 꺼내줘 답답한 방에서 내보내줘 살려주세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죠 의미 없는 시간들만 가득해서 넘쳐나 꿈을 꿔 내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꿈 내가 월월 날아가는 꿈을 꿀래 제발 누가 나 좀 꺼내줘 답답한 방에서 내보내줘 살려주세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죠 의미 없는 시간들만 가득해서 넘쳐나 예윤솔의 나만 심심해를 듣고 왔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상상 그림책으로 우리 어떤 책을 소개할까요?
야엘 프랑켈 문주선 옮김의 모래알 출판사에서 나온 엄마가 그랬어를 소개할게요. 작가가 생소해요. 야엘 프랑켈. 제목으로 추측했을 때는 아이와 엄마의 동상이몽인가요? 여백이 많이 보이는 그림이고 아이가 그린 것처럼 낙서처럼 보이고 그림에 많은 메시지가 담긴 것처럼 느껴져요. 이 책은 제목과 그림을 따로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 그림체를 동경했던 피카소가 생각나는데요. 그림과 색 표현이 단순해서 전달하는 의미를 더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엄마의 말을 안 듣는 아이, 그리고 캠프를 떠나는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챙겨가라는 엄마가 참 끊임없이 아이를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친구와 함께하는 상상 그림책으로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번 그림책을 보니까 아이는 엄마의 말은 반 이상은 들었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챙기라는 것들을 챙겨간 주인공은 친구 사귀는 걸 잊지 않기도 했거든요. 친구 사귀는 걸 잊지 않았다. 라는 걸 어떤 걸 보고 그리 생각이 되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을 성향이 다른 동물 친구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주인공이 엄마가 챙기라고 했던 준비물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맺었구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챙기라고 했던 준비물을 가지고 그러면 주인공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버스 가득 새로 사귄 친구들 보니까 아이의 모험이 정말 즐거워 보이고 아이를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이 그림책을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아이들은 상상하며 즐기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할 수 있다 싶어졌어요. 서지 정보의 혼사의 틀에 갇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곱씹어 보니까 아이의 상상을 방해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제목을 가리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잠시 노래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펫두가 부릅니다. 피터팬 하트 웬디. 웬디, 응? 넌 지금 뭐가 가장 행복해? 나? 너랑 있는 거. 에이, 그런 거 말고 딴 거 없어? 이쪽 세상에 와서부터 늙지 않는 거? 에이, 그런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같이 살자. 응, 좋아. 오늘도 푸른 하늘을 향했어. Let's go! 푸른 하늘을 날아 환상의 세계로 Yeah,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형 같아. 별들이 반짝거리는 걸 보니 천국 같고 행복해. 하늘을 날아 마법의 숲으로 Yeah, 숲속에 존재하는 말하는 나무와 숨쉬는 바람들 춤추는 파랑새 모두들 노래하네. 와우, 오늘도 역시나 바람을 실겨. 오늘 아침 덫에 걸린 팅커벨 고기가 질겨. 새파란 구름을 뚫고서 웬디의 손을 꽉 잡고서 천천히가. 아름다운 초원에서 너와 단둘이 있어. 춤을 출래 이게 천국 아닌 뭐겠어. 토끼다, 귀를 뜯어서 구워 먹을까? 토끼기 뜯으면 찍찍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애완동물은 큰 초록색 악어. 예전에 후크의 팔을 뜯은 주인공마저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를 굶겼지. 풀자마자 미친듯이 후크를 공격했지. 웬디 나 어때? 멋진 사나이지. 네가 원한다면 디즈니에 사표 쓸 수도 있어. 그런 건 됐고 선물 줘 선물. 좋은 선물이 떠올랐다. 좋아. 날 따라와 웬디. 푸른 하늘을 날아 환상의 세계로 Yeah,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형 같아. 별들이 반짝거리는 걸 보니 천국 같고 행복해. 하늘을 날아 마법의 숲으로 Yeah, 숲속에 존재하는 말하는 나무와 숨쉬는 바람들 춤추는 파랑새 모두들 노래하네. 서로의 손을 꽉 잡고서 멀리 날아갔어. 한참을 날아가니 악마의 숲이 보였어. 저 숲으로 가는 거야? 너무 무서워. 저곳에 웬디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숲속에 들어가는 순간 웬디는 놀랐지. 하늘에서 본 것과는 180도 달랐지. 나쁜 녀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겉모습만 악마 같은 마법의 숲속.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때? 토토로의 숲처럼 많이 신비롭지. 이제 준비한 선물이나 줘. 짠, 바로 이게 유니콘의 뿔. 이 뿔을 들고 소원을 한 가지 빌면 이루어져. 어릴 때 준 건데 너에게 선물해줄게. 날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당연하지. 근데 어떤 소원을 빌 거야? 푸른 하늘을 날아 환상의 세계로 Yeah,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형 같아. 별들이 반짝거리는 걸 보니 천국 같고 행복해. 하늘을 날아 마법의 숲으로
숲속에 존재하는 말하는 나무와 숨쉬는 바람들 춤추는 파랑새 모두들 노래하네. 나 사실 이제 돌아가고 싶어. 인간 세상으로. 뭐? 왜? 여기가 행복하댔잖아. 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 늙어도 괜찮아? 주름 막 지고 막 쭈글쭈글 할머니 돼도 괜찮냐고. 그건 죽어도 싫지만 근데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더 슬퍼. 나는 친구 아니야? 나는 어쩌라고. 미안해. 꼭 다시 돌아올게. 안 돼! 안 돼! 이 배신녀. 복수할 거야. 킹콩을 보낼 거야.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찾아갑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글은 확인하더라도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해주세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과 팁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서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가 생긴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서로 오해하여 싸우게 된 단짝 친구 다이치와 렌이 있어요. 가사이 마리 글, 기타 무라 유카 그림, 김소연 옮김, 책 읽는 곰 출판사에 빌려준다고 했는데 라는 신간을 소개할게요. 또 제게도 생소한 일본 그림책 작가네요. 더욱더 궁금해져요. 제목도 빌려준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죠. 서로 무엇을 빌려주려다가 싸우게 되었을지, 서로가 단짝 친구인 다이치와 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살짝 내용 알려드릴게요. 렌은 새로 산 공룡도감이 마음에 쏙 들어서 단짝인 다이치에게도 공룡도감을 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다이치는 공룡도감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된 이유는 배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배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 궁금한데 그 렌의 마음과 달리 다이치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주위 친구들의 반응과 날씨가 이들을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상황을 콕 집어주는 똑순이 여자친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 친구들의 반응과 날씨 그리고 똑 부러지는 여자친구 덕분에 앞에 표지 제목 중에 보니까 그 점선으로 빌려라고 되어 있어서 렌은 빌려라는 말을 이해했는데 다이치는 그게 들리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 제목의 글자가 점선으로 되어 있고 제목이 S자로 쓰여 있는지 그런 말들이 쓰여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소중한 단짝, 새로운 만남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엉킨 마음을 잘 풀어서 전해주고 싶을 때 딱 좋은 책일 듯 합니다. 신간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림책 맛보기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전시와 공연 소식이죠? 네, 봄, 사랑, 벚꽃 말고 그림책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 소식입니다. 기다린 만큼 알찬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지난 방송에서 같이 봄 팀에서는 전주 도서관 여행 이야기를 풀어주셨고 달보드레님과 미리네님은 한국에서 3년 만에 열리는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을 지난 3월에 열린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시상 소식을 들려주셨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3년 만에 열리는 거라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앵콜 얼리버드 예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슈퍼 얼리버드 예매를 놓치셨다면 앵콜 얼리버드 예매의 기회가 또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아쉬운 마음 잠시 접어두고 저는 바로 그냥 이탈리아 볼로냐로 직접 가서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 다녀오려고요. 이것도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으로 시작되는 만약에 상상놀이라고 할게요. 로또 되면 저도 같이.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 도토리님 가서서 제대로 그림책 축제 즐기러 가면 좋겠어요. 전 왜 그림책 도서관에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카트에 책이 넘치도록 끌고 가는 제 모습이 좀 그렇게 보이겠죠? 그나저나 우리 공연 소식부터 알려드려야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시죠.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원작 장수탕 선녀님. 이 가족 뮤지컬이 공연으로 세종에서 선보인다고 해요. 이번 공연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싱크브리지가 공동기획으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2일부터 23일간 이틀간 총 6회에 걸쳐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간 주인공 덕지가 냉탕에서 할머니 선녀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신나는 냉탕놀이와 신비한 모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 조명, 특수효과로 판타지 세계로 초대한다고 하니 어서 서두르세요.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족 뮤지컬 장수탕 선녀 OST 중 한 곡 듣고 2023 청주 독서대전 소식을 돌아올게요. 요구르트. 선녀님, 여기. 여고롱 롱롱롱 이런 맛 태어나서 처음이야. 마음을 홀랑 빼앗겼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요구릉 룽룽룽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이야. 마음이 엄청 뿌듯하네 그 어떤 칭찬 100개보다. 고개를 요래요래 흔들게 하는 맛. 온 동네 노래 하고픈 맛. 여구롱 롱롱롱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이야. 내 마음 온통 신이 나네 그 어떤 재미있는 일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여구롱 롱롱롱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이야. 마음이 계속 춤을 추네 이렇게 숨이 가빠와도. 고개를 요래요래 흔들게 하는 맛. 여구롱 롱롱롱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직도 춤을 추네요 온 힘이 다할 때까지. 여구롱 롱롱롱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직도 춤을 추네요 온 힘이 다할 때까지.
요그릉 신나게 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청주에서 열리는 2023 청주 독서대전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부터 4월 16일 일요일까지 청주 금빛 도서관 일원에서 우리 서로 만나볼까? 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독서대전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전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면 방식 기다려왔습니다. 청주시는 도서관 이용 시민, 지역 서점, 출판사, 지역 문화예술계를 연계한 독서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공연, 강연, 체험, 놀이, 북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다니 자세한 사항은 청주 금빛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랑말랑 그림책 청취자분들에게만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책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어린이 두뇌 게임, 독서 퀴즈 대회도 한답니다.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북공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4월 15일에는 고릴라와 파랑새, 파랑이 싫어 저자의 최상우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강연,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웃음이 퐁퐁퐁 바람숲 도서관을 쓰신 김성은 작가와 최상우 작가의 북토크, 내 친구 브로리 저자 이사랏 작가의 북공연이 있어요. 네. 4월 16일에는 그럴 때가 있어. 할아버지와 순돌이는 닮았어요. 저자 김준영 작가 강연과 괜찮아 아저씨, 천하무적 용기맨의 저자 김경희 작가의 북공연, 머리 숨 많은 아이, 봄은 고양이, 저자 이덕화 작가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정말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공연과 강연 소식이 들으니 어서 빨리 4월 15일이 기다려지는데요. 잠깐만요. 근데 또 빠뜨릴 수 없어요. 마리오네트의 매력을 국악과 한국 무용에 접목한 공연 목각 인형 한마당도 있고 꼬마 버스 타요 성우가 들려주는 부릉부릉 그림책 이야기 공연도 있네요. 저 꼬마 버스 타요의 그 시투와 하나 언니 목소리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그리고 성인들 대상 프로그램이 또 빠지면 아쉽죠. 그 4월 15일 토요일 오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는 아버지 해방일지 책을 쓰신 정지아 작가 북토크도 있고 4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김영하 작가의 강연도 있대요. 축제네요. 축제. 네. 차로 1시간 거리라 주말에 꼭 구경 나들이 계획 어떠세요? 근교 청주국립현대미술관도 살포시 다녀오는 코스로 가족들과 알찬 추억 하나 남겨보세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토리가 그 언젠가 이탈리아 볼로나로 축제를 즐기러 가는 건지 책을 사러 가는 건지는 이것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우리 잠시 노래 듣고 2부 그림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영화 화양연화 수록곡 큐사스를 안드레아 보첼리와 제니퍼 로페즈가 부릅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Siempre que te pregunto, siempre que me que preguntas cuándo, cómo que y cuándo, dónde, cómo y dónde, amor,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지금 여러분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데요. 세종 FM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간 청취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릴게요. 네. 퀴사스, 퀴사스, 퀴사스 라는 곡 참 좋죠. 퀴사스가 아마도란 뜻이래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마도 내가 일을 한다면 이렇게 상상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라도 이탈리아 여행하는 기분으로 마구마구 느끼고 싶었어요. 만약에 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미니미님에게 만약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튼과 문이 있다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까요? 저 지금 딱 버튼 눌러서 휴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아져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모래썰매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썰매 탈 수 있는 사막과 해먹이 준비되어 있는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생각나는데 모두 다 모래네요. 네. 1부 그림책 머나먼 여행에서 크레파스와 문으로 또 다른 판타지 세계를 다녀왔는데요. 2부에서도 이런 매개체가 있었네요. 네. 그럼요. 엘리베이터 버튼이에요. 버튼. 2부 그림책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를 무척 좋아하는 누나가 어느 날 동생에게 그만 버튼 누르기를 뺏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대규북스 주니어 출판, 민레 글, 댄 센텟 그림, 노은정 옮김, 문이 열리면 2020입니다. 자, 우선 간략히 그림책 저자와 뒷서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읽고 들어갈게요. 미국에서 첫 발행은 2020년입니다. 원제는 리프트이고요. 그 작가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유아 정책 전문가인 베트남계 미국인인 민레. 그림 작가는 칼데코상을 수상한 태국계 미국인인 댄 센텟입니다. 옮긴이는 노은정입니다. 우리는 딱이야 다음 함께 만든 두 번째 작품이죠. 그렇군요. 원제와 한국어판 제목이 다른데요? 네. 그리고 그 원세의 소표지가 한국어판의 겉표지와 같아요. 오, 그 말은 거스하게가 원서에는 있고 한국판에는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원서 뒷표지에는 앞에서 언급한 칼 세이건의 말도 쓰여 있다는데 가까운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다들 버튼 누르셨죠? 문 하나만 어서 그려봐요. 이제 엘리베이터 거의 다 왔습니다. 띵! 띵! 이야기 문이 열립니다. 출판사 대규북스 주니어와 저작권 관련 사진 협의를 통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띵! 문이 열리면 월요일? 내 이름은 아이리스야. 착 가라앉은 기분을 띄우는 데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가 역시 최고야.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버튼은 늘 내가 눌렀어. 화요일, 수요일 맨날 내가 꾹꾹 눌렀어. 목요일 그런데 어느 날 빼앗겼어. 금요일 띵띵 또 빼앗겼어. 나 심통이 났어. 그래서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꾹꾹꾹꾹꾹꾹꾹 다 눌러버렸어. 3층, 17층, 16층, 15층, 14층,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참 귀여워요.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꿀꿀한 기분을 달랠 줄 아는데요. 그런데 동생에게 빼앗긴 아이리스의 마음 어떨지. 기분이 가라앉을 때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비밀 무기 하나씩은 장착하고 있을 텐데 아이리스는 그게 엘리베이터 버튼이었나 봐요. 네, 그 무기 하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인데 동생한테 빼앗겼으니 어떻겠어요. 순간순간 저희 집 얘기인 줄 알았어요. 형제나 자매 혹은 남매를 둔 가정에서는 공감하리라 봅니다. 딸에게 물어보니 아이리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옳지 않다며 자기는 조용히 방에 와서 책을 읽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달달한 약과 먹으면서 속상한 기분을 덜어낸대요. 아, 맞다. 밖에 나갈 수 있다면 그냥 달리는 게 제일 후련할 것 같다네요. 저는 동생에게 빼앗긴 기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나진 않은데 서운하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 틈에 또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겠지 싶은데요. 그래도 부모님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절대 안 봐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고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아이리스가 눌러놓은 버튼들을 다 취소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여기서는 동생은 내 혼도 안 나고 아이리스만 제대로 골이 났네요. 결국 층마다 문이 열리고 띵띵 호랑이 인형을 꼭 안고 있는 남동생만 제일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엘리베이터 공사 후에 휴지통에 벌려진 고장난 버튼을 아이리스가 가져와요. 그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주 신나게 웃으며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아이리스가 근데 굳이 쓸모없는 버튼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저도 조금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덜어 있긴 한데 아이리스는 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목적에 딱 맞는 거죠. 버튼을 누를 때의 손맛. 그런 재미가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오,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호기심이 풍부한 아이 같아요. 그 고장난 버튼을 붙박이장 자기 문 옆 벽에 떡하니 테이프로 딱딱 붙여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혼자 있고 싶어졌어. 아니, 그냥 어디로든 뿅 가버리고 싶었어. 라고요. 전 이 장면에서 참 뭉클했어요. 아니,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꿔보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풀어보는 그 회복 탄력성 키우기인데 이 책이 참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 페이지였던 거죠. 가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춤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리스는 그럴 수 있어요. 양보해야 할 동생도 없고 나보다 동생이 먼저인 엄마 아빠도 없고 오롯이 나만의 공간 자기 방에서요. 근데 그때 소리가 나요. 팅. 26층입니다. 제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맞아, 바로 그거야. 잠시 속상하고 억눌렀던 기분을 푸는 데는 그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찾아냈다는 점이요. 고장난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빛이 들어오고 문 사이로 불빛이 나오면서 문을 열었더니 오 울창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정글이 나오는데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아니에요. 나무 위에서 눈은 무서워 보이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잖아요. 축 늘어져 있어요. 누굴까요? 그러게요. 띵동 문이 열리면 그 첫 번째 장소가 밀림 정글이었는데 그 호랑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축 늘어진 호랑이. 그리고 왜 정글이었을까요? 그 호랑이 같아요. 앞장으로 다시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동생이 애착 인형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리스. 이름이 쓰여있는 그 호랑이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이름이 써져 있었네요. 아이리스. 아마도 그 아이리스가 그 호랑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을 때 돌아가서 그 동생에게 빼앗긴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찾고 싶었을까요? 띵동 소리를 듣고 다시 현실 세계로 집으로 돌아와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보님은 시터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해버려요. 말썽 부리는 동생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드게임, 저녁 식사, 양치질을 망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렇죠.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방에는 태양계 모빌이 달려있고 시터 언니가 가져온 보드게임도 별나라 탐험인 거 보니까 아이리스가 우주에도 관심이 많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 보이는죠. 드디어 혼자가 된 아이리스. 이제 다시 버튼을 누르는데 다음 세상이 어디로 이어질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죠. 아까 방에 있는 걸 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은 바로 우주. 먼지 가득하게 우주 정거장이 확 펼쳐져 있고 마치 보는 우리도 함께 두둥실 무중력 상태로 우주에 떠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아주 멋있어요. 문이 열리면 따란 따란 펼쳐지는 세계가 오지 정글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책이 만화식으로 그려져서인지 장면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고 흘러가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 매끄러워져요. 네, 몰입도가 있죠. 근데 아이리스가 충분히 즐기만 하면 또 들려오는 소리가 또 뭘까요? 누군가 방해를 하죠. 동생이 울음소리예요. 누나가 뭐 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되어 나타나는 얄미운 존재. 누나로서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동생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겹쳐 이 누나 너무 짠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시터 언니가 도통 우는 동생을 못 달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아이리스는 그래도 누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왜 우는지 이 누나가 알지 라고 말하며 책을 읽어주면서 상황 종료. 누나 멋져. 미워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 묘한 관계를 이 세상 누나들을 대신해서 작가님이 이 작품에 녹아들게 만들었나 싶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책의 헌사에 보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보면 작가의 헌사에 어디 보자. 제가 지금 책을 펼쳐보고 있는데요. 평생토록 서로를 붙들어준 고마운 나의 누이 티엔과 비에게라고 글작가 민네가 쓴 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이렇게 작품에 누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아이리스는 또 가고 싶어진 거예요. 네, 가야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어디론가 갈까요? 어딜까요? 자,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문 앞에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 장면과 대사. 동생이 좋아하는 그 어디론가 가게 된다면 아까 같이 읽었던 책에 그 답이 있거든요. 나도 키가 닿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 애증의 관계죠. 동생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누나가 안아 올려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책이 상상 그림책인데 우애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상의 세계를 함께하는 그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제가 봐도 정말 최고였어요. 너무 좋아 외치는 두 남매의 환호성이 메아리 되어 들려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자연 속에 우리까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미니미님 추워요. 여기 어딘가요? 으슬으슬한데요. 전 여기 궁금했어요. 여기 부분에 고양이가 있는데 왜 여기 고양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남매가 함께함으로써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버튼과 문 하나로 멋진 판타지 세계로 여행하고 온 시간이었어요. 무언가 상상력으로 이끌어줄 또 다른 버튼을 찾아 우리 눌러보세요. 상상의 세계는 아름답고 뭐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문이 열리면 도망가지 마세요. 누구와 갈지 어디로 갈지 미리 엉뚱한 상상을 지금 해보는 건 어떠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가 부릅니다. 다이노소어.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하는 함께겠네 내 가족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하라.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미니미와 도토리가 함께한 그림책은 웅진 주니어 출판 LM 베커 그림 머나먼 여행. 글은 없어요.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모레알 출판 야엘 프랑켈 글 그림 엄마가 그랬어. 대교북스 주니어 출판 민레 글 댄센텟 그림 문이 열리면입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과 이야기를 채울지 기분 좋은 설렘으로 기다려보아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말랑말랑 그림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본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그림책들은 출판사로부터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미니미 도토리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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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